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2월 18일 토요일이네요. 거래일 수로 이제 8일? 9일 정도 남았네요. 2022년이 이제 시작되기 주식 투자자로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거래소는 3,000, 코스닥은 1,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최근 근래 들어서 FOMC의 기준이 이제 잡혔죠. 자, 일단 첫 번째는 2022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하기로 하나가 잡혔고요. 이 뜻은 시장에 풀던 돈을 줄이고 종료하겠다,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2022년 6월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 뜻은 이제 지금 한 3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대요. 금리 인상을. 내년에. 근데 뭐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0.25씩 이제 증가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요. 미국에. 우리나라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올해는 1%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일단 기술주의 집합체인 나스닥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당연합니다. 이것들을 국내로 가지고 오면 국내 기술주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국내에서 성장주로 불리우는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등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찌글거림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버리고 금융, 철강, 화학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판단이 따라서 틀리겠죠. 저는 2022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긴축의 계획을 잡고 성장주의 눌림목을 잡아나가는 포지션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뭐 특정 종목을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2차전지 내에서도 종목이 나올 거고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 가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성장주나 기술주를 꺾어야 되느냐는 시장이 아직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님도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물리더라도 뭐 성장주에 물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초반의 조정 장세 분위기 속에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지 말자, 이 내용 하나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따가 일단 종목 몇 개 보고 다시 한번 마무리 해보죠.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 추세만 보면은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배열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외국인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단기들은 조금씩 틀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자리 보니까 지금 자리의 가격대는 작년 연말 자리 정도의 가격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길게 보니까 올해 내내 삼성전자를 개인이 샀다가 1년 내내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 반등을 주니까 사부작 팔고 그 판 거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뭐 이제는 8만원 정도는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이죠. 수급과 그 다음 이 기조라면은 61선이 이 기조라면은 최소한 121선 만나러 가는 기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나와도 붙어버리는 정배열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보조지표 중에 하나 일목균형표도 구름대를 잘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현재 세 번째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 업종들이 최근에 추이가 안 좋아요. 타 업종에 대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들의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카카오 대동소이합니다. 주가가 61선을 뚫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은 다시 한번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플랫폼 라인들이 반도체 시총 순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별로다. 그 다음 삼바. 삼바 최근에 추이 보면은 좋죠. 아직도 정배열은 아니지만 단기들 틀어 올려지고 있고요. 수급은 양수급으로 다시 한번 95만 5천원까지 갔습니다. 100만원대를 오늘 찍어주고 계속 크게 눌렸었는데요. 쭉쭉쭉 올라왔네요. 보조지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이 박스권은 뭐냐면 악재가 나왔을 때 자리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분 관계 자체가 물산과 삼성전자 이렇게 엄청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론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이론상의 비율도 많은 물량들이 잠겨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머지 지분들도 외인기관이 계속 차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만원대에 상장을 하고 6년, 7년이 지나간 지금 100만원대를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악재가 얼마나 좋은 매수 기회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봤고요, 인터넷 봤고, 제약바이오 중에 삼바를 대표로 해서 봤는데요. 반도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인터넷 별로 안 좋고, 바이오는 뭐 좋으네요. 그렇죠? 현대차 거의 그냥 플랫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좋아질까 말랑, 좋아질랑 말랑 하는 그 정도 상황이고, 기아 현대차 대비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황, 마치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진행된 상황처럼 조금 탄력성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근데 전체적인 기조는 플랫.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플랫. 이 정도 상황입니다. LG화학 조정의 느낌이죠. 삼성 SDI 비슷합니다. 그쵸? 2차전지 라인들도 배터리 셀사들도 전체적인 추이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2차전지 전체로 봐도 성장주 로직이나 금리 인상의 기조에 대한 찌글거림에 대한 영향이나 테슬라의 세금 텍스 부분에 대한 매도세 때문에 조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가 전체적인 분위기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섹터만 봤을 때는 반도체랑 제바랑 이런 라인들은 강하고 인터넷이랑 2차전지는 약한 상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플랫. 업종별로 대장주의 위치를 계속 판단하면서 그 업종이 뒷단에 탑다운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도 평시에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자, 주간 상승이에요.
일단 첫 번째 코이즈. 코이즈라는 종목은 1단계, 2단계 상승이 나눠지네요. 1단계 상승은 대선 관련주 롤링, 2단계 상승은 2차전지 관련주 롤링.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900억 대긴 한데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대선 관련 엮여서 큰 폭의 상승을 한번 가져갔고요. 이 상태로 2차전지 엮어서 상한가를 올려 붙이고 있습니다. 양극재 무슨 신사업 대량 생산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BM한테 물어봐야죠. 코이즈는 개별적인 수급과 재료성과 뭐 잠겨있는 물량이나 여러가지 재료성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팩트가 아닐까요? 이 상태입니다. 대선 관련주를 롤링하는 걸 알고 하시는 분들은 다행이고, 떨어지는데 대응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안 되고, 2차 전지로 급등을 시키고 있는데도 여기에 이거를 실체로, 지금 이 상태를 실체라고 판단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안 되고, 그쵸? 시장에는 뭐 이런 저런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PC 디렉트. 복잡해요. 여기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던 이력이 있는데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려붙이고 있네요. 최대주주 USR, 여기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송승호 씨가 3대 주주인데요. 지분 정리를 해서 넘겨놨고 USR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이랑 계속 싸우고 있던 이력들이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는 최근 들어서 3대 주주의 요 개인 지분들을 다른 쪽으로 넘겨놨는데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려는 재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사업단의 움직임도 뭐 나쁘지 않지만 이런 것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의 지분관계 롤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것들, 치료제 관련해서 뒷단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제약바이오주가 이번 주에 움직임이 그랬어요. 일단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스케줄 매매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것들 개발하는 쪽,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약간의 이제 회피성 물량들이 확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한 주였고요. 특징이 여기 딱 보이네요. 로봇 관련주들. 유진 로봇이 이번 주에 53% 움직였다고 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 로봇 관련주의 이미지는 돈은 못 버는 개별적인 신사업 이미지였어요.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냥 로봇 관련하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개념을 좀 넌지시 넣고 이것들이 진짜로 로봇 관련해서 움직이려면 한 차례의 이런 수급이나 돈들이 집중된 경향을 지나고 나서도 추세를 잘 유지하는 거, 수급이 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시장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지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의 느낌은 너무 강력한 이 소식과 수급과 개인들의 이런 관심도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상태라서 이게 추세적인 하나의 섹터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요. 넷게임즈가 이번 주 47%, 넥슨이 가지고 있는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합병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퉁 하고 움직였고요.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은 추이는 그닥 움직임이 별로 좋진 않아요. 일단 크래프톤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돼서 다시 한번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주가는 빠졌지만 외인은 더 사고 있는 모습. 두 번째, NC소프트도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 세 번째, 카카오 게임즈도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펄어비스, 중국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잘 버티는 정도. 위메이드, 조정 이후에 옆으로 이제 지지 패턴을 조금씩 보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한 차례 정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중에 개별적인 재료를 움직이는 애들이 몇 개 있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요. 뭐 재료적 측면이나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뷰는 원래 깔려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최근 들어서 폭발을 하고 있네요. 자, 하이비전 아니면 나무가도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원래 하고 있는 이 카메라 모듈 라인들이 최근에 MCNS 같은 것들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쭉 그냥 정리해서 보면은 키워드로 정리하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그 다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리하면 메타버스, 디바이스, 뭐 오큘러스, 메타, 애플 VR 기기, 내년에 CES, 그쵸? 가상현실, 홀로그램, VR, AR, XR, 여기에 들어가는 모션 센서, IC, 그 다음 모듈, 종목으로 치면 LG 이노텍, 뭐 LX 세미콘, 뉴플렉스, 동훈하나텍, 삼성전기 등등등 QSI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인들이 ETF 성격의 수급성으로 위지웍이나 덱스터가 쭉 당겨지고 조정이 들어가고 그 자리를 하드웨어 라인의 대장인 LG이노텍이 딱 치고 올라갔는데요. 그 뒷단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한두 종목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쪽 라인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대원제약이 이번 주 19% 움직였네요.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중소형 제약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꾸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마스크 많이 쓰니까. 근데 이 안에서 치료제나 백신 관련 섹터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탄력성을 보였던 거고 이번 주의 대장은 그게 일동제약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는 패턴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조그만 종목 인포뱅크 이런 느낌도 개별적으로 있었고 사마제약도 일동제약, 사마제약, 대원제약 이런 느낌의 순환이었고요. 연말 다 돼가는데 시장을 한번 쭉 끌어당겼던 섹터는 조금 조정 느낌이 나왔죠. 이제 게임, 2차전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제바라든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이 조금 치고 들어왔고 요런 적은 2차전지는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요런 움직임이에요. 그냥 특정 섹터 2차전지만 보자면 얘네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들 시선을 해외로 돌리면 테슬라의 세금성 매도 진행, 또 해외로 돌리면 금리 인상 기조, 테이퍼링, 성장주 찍을 기술주 찍을 요인, 또 한쪽으로 돌리면 1월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거 지금 예상 시총이 70조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면은 시가총액 3위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타의 다른 것들을 팔아서 이걸 살려고 하겠죠. 지수편이 바로 될 텐데. 그래서 2차전지 전체적인 수급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게 현재 2차전지 섹터를 이제 둘러싼 환경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테슬라의 세금 매도 종료 끝. 2차전지 에너지 솔루션 상장 끝. 테이퍼링과 기술주 그 구간에 찌글거리고 이기고 올라오는 성장주와 기술주 끝. 근데 이 개념이 이렇게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그림이 화살표가 긴 거예요. 어디쯤에서 이기고 올라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장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러던 눌리는 와중에 그리고 이것들을 길 안목으로 바라봐서 새로운 포지션을 취할까?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장주는 뭐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딴 거 사려고 할 것이고, 막 통신주, 금융주, 그렇죠? 이런 거 사려고 할 것이고, 본인이 지금 어디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성장주 투자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시장 기조의 영향을 너무 세게 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럼 아직 성장주 투자자는 진행을 아직 덜한 거고, 나는 지금 이런 기조 속에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긴축으로 눌림목이 생긴다고 쳐도 성장주를 모아갈 거야 하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고, 그쵸? 뭐 누군가 말한다고 그게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한 걸 가지고 본인이랑 대입을 했을 때 내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거다 했는데 본인이 성향이 그게 아니면은, 여기 갔을 때 이게 아니면 스트레스는 곱하기 2배예요. 그쵸? 근데 본인이 이걸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본인이 용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치는 이게 뭐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2022년 동안 눌리고 2003년, 4년 동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것 동안은 계속 훈련하고 있고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개인분들이 약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조금 중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하락장이나 조정장이나 비추세 같은 걸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끼들어오는 이런 개별적인 것들에 관심 가졌다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테마나 이런 것들이 테마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체주로 접근하니까 물리고 자르고 해서 가랑비 옷 젖듯이 포지션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안 하니 만 못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 물량 현금도 종목에다 하고 쫙 잡아놓고 전략을 세워놓고 난 요걸로 할 거야 해서 거기서 분할해서 천천히 사용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뭐 요런 기조는 정답이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해놓고 시장에서 바뀌면 속도감과 뷰를 수정을 하면 돼요. 같이 한번 계속 해보고요. 그리고 뭐 주간 상승률에도 이걸 보는 이유는, 그리고 아까 초반에 했던 시가총액 상위주를 계속 체크하는 이유는, 거래소가 좋은지 코스닥이 좋은지는 지수 차트에 물어보면 되고, 어느 업종이 좋은지는 대장주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쵸?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승률, 주간 상승률이나 매일매일 상승률을 공부하는 건 그 안에서 진주를 찾기 위한 과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12월 달 얼마 안 남아서 급변하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도 하지 말고 갑자기 포트폴리오를 싸그리 뒤집어 엎는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일단 급변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변한다는 것 자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나 시장에 역사이클이 걸리면 세게 수업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진득하니 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변화를 줘도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를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개별적인 주의 날이었어요.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회원분들 많이 늘었어요. 이런 유튜브 회원분들도 많이 늘었고, 공부하시겠다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연락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 써놨듯이 그냥 주식 동반자가 아니고 평생 주식 동반자예요. 공부는 오래 걸리니까. 근데 그동안 지치고 힘들 때 끌어주고 밀어주려고 저희 묶여 있는 거니까, 지치고 힘드신 분들 있으면 일단은 전화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셔요. 상담 받아보고 시간이 되시면 역삼동에 오셔서 대면해서 한번 종목도 보고요. 내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이라든지 하고 있는 내 문제점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잡아놓고 개선도 한번 해보고요. 공부도 하고요. 12월 달이고요. 내년은 또 호랑이 해잖아요.
재반상, 투자상 여러 가지들 계속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1년, 2년, 10년 하면은 얼마나 이제 중첩돼서 쌓이겠어요. 조금 더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하고 그것들 그 사람들도 그게 정답이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정해 나가면서 혼자 하긴 힘드니까 저희랑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고 유사투자자문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내가 공부하는 게 맞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지치고 힘들어도 계속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지치고 힘들 때 잡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다시 한번 나갔다가 또 시장 좋다 그러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경험치가 또 쌓였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 주간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은 개별적인 종목 공부보다는 내년의 시계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는 그런 환경 속 기술주와 우리나라의 성장주, 반대쪽에 있는 포지션들, 내 포트폴리오의 포지션이 지금 어느 쪽이 큰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